실제 환자분들께 여쭤보면은 뭐 이런저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유 암 치료해야죠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맞아요. 하겠어요. 네. 네. 그런 디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은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그럼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주로 사실 폐암을 보고 있는 윤신교라고 합니다. 저는 같은 병원 같은 과에서 대장암을 주로 보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는 환자분들 사실 다들 불안이 이제 커지면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사실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외래에서 저희가 안 좋은 이야기를 네네.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환자분이 계시는 외래 세션에 들어가는 저희 마음도 네. 너무 무거워요. 마음의 준비를 좀 네. 해야 되죠. 네. 그렇게 우리 서로가 모두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감정이 진료실에서 얼마나 많이 전달이 될지 환자분들께 혹시라도 너무 매정하게 전달되지는 않을지 사실 저희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죠, 선생님? 네네네. 이거를 이기는 게 가능할지 사실 저는 항상 고민이고 아직까지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불안이 많이 힘든 경우도 있고 우울하신 경우도 있고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든 경우도 많이 호소를 하시죠. 이런 게 암 진단과 같은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기 몸도 걱정이 되지만 일도 걱정되고 가족도 걱정되고 맞아요. 치료비, 여러 사회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걱정하다 보면 이제 신체 증상으로 나오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도 가끔 가빠지는 경우도 있고 손도 떨리고 이런 것들 이런 복합적인 이런 힘들고 괴로운 느낌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디스트레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디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고 근데 그게 환자분마다 많이 다르죠. 환자분들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개인적인 성격, 성향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데요. 이게 암 치료랑 별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디스트레스가 높은 분들은 약이 잘 들어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고 디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분들은 약이 잘 듣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잘 견디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스트레스도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저희가 조기에 이제 진단을 하고 환자분께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디스트레스 온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트레스 온도계를 저희가 환자분들께 제시해드리고 몇 점인지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어떤 병원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신건강의학과나 사회복지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아직 그렇진 않죠. 워낙 환자분들이 많으시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디스트레스를 저희가 미리 알아보고 관리를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환자분들이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0점부터 10점까지 있는데요. 내가 마음이 괴로운 정도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인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보통 4점에서 6점 정도 이상이면은 좀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괴로운 게 과연 신체적 고통 때문인지 정서적으로 좀 우울해서 힘든 건지 아니면 사회적 관계,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적절한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환자분들께 여쭤보면은 뭐 이런저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좀 도움을 받아보시지 그러세요? 또는 뭐 불면증에 대해서 환자분이 수면제 같은 것들을 수면장애 클리닉에서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회복지사랑 만나서 이런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어보면은 아유 암 치료해야죠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10분한테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지금 치료에 집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디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은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그럼요. 본인이 힘든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연결을 해 드릴 수는 있거든요. 이런 자원들을 환자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모든 환자분들께 다 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등등을 권유드리지는 사실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모든 걸 다 접근해서 다 해결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 디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치료에 환자분이 잘 따라올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권유를 드리는데 에이 하면서 거부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유가 가면 뭐 별거 없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환자분들도 큰 거부감 없이 치료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시면은 물론 상담도 제공이 되고 단기간에 약물 치료가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환자분들이 우울증 약을 드시고 처음에는 많이 이제 내가 무슨 약을 먹어, 뭐 나는 정신과 환자가 아닌데, 정신병이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도 가보시고 약을 드시고 나면 그때부터 많이 마음도 편해지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러면서 신체 증상도 좋아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정신과 진료가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치료를 견뎌내는데도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아무나 정신과 진료를 보시라고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그쵸. 네네. 환자분들을 저희가 봤을 때 감이 오잖아요. 이 환자분은 마음이 힘들구나. 내가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마음이 좀 편해지면 항암제 치료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어떤 환자분이 정신의 질환이 있다고 진단하는 건 아니에요.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우울감이 심해져서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게 이제 환자분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불안하고 우울한 게 사실 당연하잖아요. 안 불안할 수 없죠. 네네네. 근데 그런 게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이걸 이겨내야 돼. 이런 내가- 생각으로 접근하면 맞아요. 사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구나. 그리고 내가 불안한 게 당연하구나. 그리고 암을 진단받은 다른 분들도 나만큼 불안하고 힘들구나. 이런 거를 아시면은 이런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내 생각에는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불안은 내가 암 치료에 맞춰가지고 내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돼요. 예. 그렇죠. 내가 네. 이런 치료를 안 받으면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런 치료를 해야겠다. 받는 게 의욕을 더 돋궈주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런 불안 수준이 높아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거나 식사를 못 하시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단은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본인이 스스로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을 본인 혼자서 막 끙끙 앓고 지내는 것보다는 가족분들이나 친구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산책을 해보시는 것도 고통에 대한 집중을 약간 분산시켜서 환자분들께 조금 더 환기가 되는, 마음이 환기가 되는 그런 장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안정화 기법이라고 해서 그런 거는 저희도 사실 잘은 모르는데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일단 복식호흡은 많이 아시잖아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좀 불리고 다가 내쉬고 그러면은 그 온몸이 근육이 이제 이완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근육 이완 훈련이라고 해서 힘을 줬다가 힘을 착 빼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국가기관의 홈페이지 가보면은 근육 이완 훈련 그리고 많은 정신건강의학 관련 채널에서도 근육 이완 훈련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해보시면은 실제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저도 진료를 할 때 보면은 제가 진료를 하면서 제가 힘을 주고 있거든요. 선생님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저도 네. 긴장을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환자분께 얘기를 잘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러다 보면 저도 막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실제 너무너무 긴장되고 걱정되고 그러면은 온몸에 힘을 주면서 근육이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몸 상태도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육 이완 훈련도 환자분들이 몸이나 마음을 좀 풀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되면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항불안제, 수면제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복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제 환자 중에도 그냥 항우울제 사실 조금 거부감이 있으셨는데 조금 도움 받으시고 또 그 와중에 비슷한 컨디션에 또 환우분의 친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나 혼자 힘든 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사실 환자 좀 치료에 덜 따라온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가 그런 계기가 사실 별게 아니잖아요. 친구를 만나고 약을 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환자 확 따라오는 치료 의욕도 더 생기죠. 치료하는 입장에서 저도 오실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맞아요. 마음이 편하고 환자도 이제 되게 불안을 많이 이제 떨치고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혹시 디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생활에 특히 어려우신 그런 분들은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